드디어 유럽,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대략적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요 내용 한번 살펴볼 거고요. 실제로 이 비아디가 이 유럽 전기차 시장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테슬라가 역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만 점령한 게 아니라요. 북미 시장의 사이버 트럭 업계를 포드를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호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테슬라가 목표 주가가 점점 올라가는 이 현상이 절대 이상한 게 아니죠. 일단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장이 또 새롭게 열리다 보니까 우리가 테슬라라는 그 기업 가치가 매우 훌륭하고 성장할 기업이다라는 건 알겠지만 결국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식에 주가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명확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좀 흘러갈까? 이 부분에 좀 저는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니까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China built EVs 전기차, 중국 전기차 duties in biggest EU trade case yet 기사가 로이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로이터가 이 기사를 통해서 좀 면밀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역대 최대 EU 무역 사례에서 관세 부과, 이건 직역을 한 거고요. 유럽 무역에서 이례적인 관세를 부과를 받는다. 중국산 전기차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이 유럽 연합이죠. EU에서 발표가 됐고 17.4%에서 87.6%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조금은 낮춰지긴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역시나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라. 왜 중국이라고 차별하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일단 벌어진 상황이고요. 일전 영상에도 사실 강조를 드렸었던 것처럼 이 독일 역시나 이 벤츠죠. 그리고 BMW. 뭐가 있을까요? 또 뭐 꼭 독일뿐이 아니라 이탈리아 쪽에 뭐 페라리라든지 뭐 이쪽에서도 하이엔드 전기차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중국산 전기차가 그리고 값싼 전기차가 존재를 한다라는 건 이 기업들한테 그렇게 호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비아디의 얘기만은 아니고요. 이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기술자들이 기술을 유출을 시켜서 중국 전기차를 같은 성능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나라 반도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술력 가지고 가서 중국 반도체가 값싼 가격에 우리나라로 재유통이 돼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힘들어지면 위협을 받으면 당연히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견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EU의 명분은 명확하다. 미국은 단순하게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유럽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통과가 되고 시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죠. 내용을 한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뭐 디자인 프리벤트 프레지던트 뭐 이렇게 좀 나오는데 어쨌든 각국의 대통령들도 전부 다 동일한 사실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자세한 내용 한번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hina Auto Export European Countries Rise라는 겁니다. 자, 중국산 전기차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2020년에서 2024년까지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벨기에의 경우에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럼 뜯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실 잘 안 보이잖아요. 각 국별로 정리를 해놓은 거고 요거는 유럽 전체를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유율을 높여가야 되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확 줄어들죠. 이게 이번 유럽 관세 부과의 어마무시한 효과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확률이 높다? 테슬라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테슬라가 유럽 쪽에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됐을 때 뭘 주죠? 인센티브를 줍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보조금. 이 보조금 플러스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메가팩을 기반으로
지금 기가 팩토리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다라는 요 내용을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습니다. 슈퍼컴퓨터로 자동화 공장을 기가 팩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글을 X에 게시를 했어요. 결국은 지금 뭐 상하이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공장이 스톱됐던 부분들, 유럽 공장 스톱됐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고 이런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급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금 테슬라가 이 재고가 거의 다 소진이 됐다. 재고 소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반도체 비유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가 D램이 너무 안 팔렸을 때 어떤 선택을 했죠? 바로 감산이라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 테슬라가 이번에 공장 이번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작년서부터 공장 가동을 몇 개 중단을 시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를 감산을 했다. 전기차 감산을 했다. 자, 그리고 나서 SK, 삼성 어떻게 됐죠? 앞으로의 뭐 HBM, 뭐 CX에 미래 기술력에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감산시키면서 재고 처리하고 있고요. 새로운 기술력으로 성장의 원동력이 됐죠. 동일합니다. 테슬라도 감산을 했고 재고 처리가 돼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력 뭡니까 메가팩이라든지 이제 나오는 신형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이버 트럭 시장 굉장히 잘 팔린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만들어주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의 시발점이 있다라는 부분은 전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변곡점에 있다라는 점 전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내용에 이어서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내용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 become best selling electric pickup truck in the US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뭐 픽업 트럭 미국에 이미 이 사이버 트럭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이런 픽업 트럭은 과연 누가 점령을 하고 있는가? 이거 알고 계시죠? 포드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전기차로 대체를 시키면서 시장을 캐파를 먹으려고 했던 게 바로 테슬라예요. 기억하시죠? 요 테슬라가 이번 집계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이 이미 사실 넘겼다는 거죠. 쭉 보시면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테슬라의 픽업 트럭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나왔고 수치로만 따지면 뭐 GM을 제쳤고 리비안을 제쳤고 포드를 제쳤고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왔고 결국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은 뭐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이제 베스트셀러 전기 트럭이 됐다. 유럽에서. 이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겠죠. 또 사이버 트럭 신형도 나올 것이고 이 자율주행이라는 개념도 합쳐진다면 이 로보택시가 8월 8일에 나오면 뭐 기대감이 소멸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단기 주가 하락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소멸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8월 8일에 로보택시 공개에 베팅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공개가 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매수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투자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여기서 매도를 하겠죠. 이익 실현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락을 하겠죠. 그럼 이건 뭡니까? 재료가 소멸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가가 오른다라는 건 기업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치가 오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매도할 사람, 수익 실현할 사람, 청산할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청산은 공매도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는 거는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8월 8일에 뭐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뭐 재료 소멸이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물론 제 얘기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저의 데이터는 그래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엔비디아도 실적 공개되고 나서 쭉쭉쭉 가다가 결국 어느 한 고점에서 뭐 젠슨 황의 주식 매각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고점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조정장이 오면 주가 하락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절대 재료 소멸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의 상승으로 쭉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제자리만 찾아가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손절을 하느냐? 그건 바보라는 거죠.
요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ESS 저장 장치 메가팩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최근에 증권사들이, 해외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350, $400 그 이상까지도 올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가팩입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지금 AI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력을 저장하고 공급하고 이런 송전 관련된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주식으로 따지면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또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 이 메가팩 공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메가팩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근데 이번에 실적을 통해서 어머나 깜짝 놀라서 증권사들 기관들에서 분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 주가들이 이제 앞으로 하반기서부터 쭉쭉쭉 나오게 됐을 때, 올 하반기에 주가 상승의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물론 로보택시도 있을 것이고, 물론 전기차 신차도 있겠지만 저는 ESS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ESS 관련해서도 결국은 이 일론 머스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제로 매출로 직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점점 뭐 뉴질랜드, 뭐 일본 시장 점령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 메가팩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넣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다시 한번 나스닥 장이 이제 올 하반기를 맞이를 하게 될 텐데, 올 하반기서부터 해서 이제 뭐 실적 나왔으니까 조만간 고점 아닐까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새로운 이번 실적을 통해서 새로운 재료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이제는 2차 전지 전문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AI, 전력, 에너지 이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기업이다라고 사실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로 뭐 스페이스X를 상장시키는 게 또 일론 머스크의 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또 우주 산업 쪽이 또 어떻게 발전을 할지는 우리가 좀 더 미래를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또 금리 인하도 앞두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시작하고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 또 종전을 위한 어떤 준비를 또 한 달간에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 부분 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도 하나둘씩 해소가 되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 시장에 돈이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몰리느냐? 일단 지금 가장 유력한 건 AI 그리고 ESS거든요. 역시나 엔비디아와 테슬라. 다만 엔비디아는 단기간에 고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상승폭은 테슬라가 좀 더 길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그럼 당장 뭐 전 재산을 이렇게 때려 박아야 돼? 그건 절대 아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 때문입니다. 자, 그전에는 사실 말로만 사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번에 좀 자세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틀간 4조 8천억 원이 손실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연합뉴스를 통해서 좀 재밌는 기사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보면 4일입니다. 4일 기준으로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 손실이 4조 8천억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실 금액이 이 정도다라는 거는 이걸 만회할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럼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냐면 추가 공매도를 매입을 한다. 그리고 내지는 그냥 상환을 하는데, 단순하게 매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현물 매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일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에 공매도의 손실 만회용 물량이 들어왔다. 청산 플러스 상환 플러스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얘네들은 그러면 상환이 됐다라고 쳐보자는 거예요. 그럼 매수한 물량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과연 테슬라 쪽에 오래 남아 있을 장기 주주이면서 기업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고점에서 한번 물량을 덤핑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실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4일 기준이기 때문에 내일이 되면 더 길어질 거고, 다음 주가 되면 더 길어질 거고, 얘네들도 이제 칼을 뽑아야 돼요. 테슬라 쪽에서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공매도 레이쇼가 비율이 3%가 넘어가거든요. 테슬라가. 근데 보통
급등하고 있는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공매도 비율, 기업들의 비율을 보면 1% 남짓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꽤 많이 들어왔지만 엔비디아도 상승할 땐 1%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요 정도 금액이라면 테슬라 시가총액에서 지금 한 7천억 달러 정도 되나요? 여기서 3%면 대략적으로 한 21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어마무시해요. 이게 1%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략적으로 한 150억 달러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되죠. 150억 달러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 공 3개 붙이고요. 150억 뒤에 공 3개 붙이면 1,500억. 1조 5천억. 10조 15조가 되네요. 15조. 거기에다가 이 15조 플러스 이게 거래대금으로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한동안은 이 공매도에 좀 핸들링이 나올 수가 있겠다. 매수세가 좀 수급세가 줄어드는 순간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분명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호재가 만발한 종목에 매수를 안 하는 것도 사실 바보긴 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노나서 사라. 절대 몰빵 금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몰빵하면 안 돼요. 왜 안 돼? 지금 여기서 샀는데 올랐어.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면 이렇게 올라주면 좋은 거야. 근데 여기서 샀을 때 어머나 세상에 공매도가 갑자기 물량을 덤핑하네. 내려갔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날리고 요만큼의 주가 아깝잖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겠지만 좀 나눠서 최대한 뭐 산다라고 했을 때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뭐 1억 원어치를 살 거면 1,000만 원씩 10번 나눠서 사든지 아니면 뭐 월급 때마다 그냥 계속해서 따라붙는 움직임 가져가든지 우량주에 투자를 하듯이 지금 미국 시장이 좀 급등주 과열 시장처럼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은 정말 세금도 많이 붙고요. 환율적인 부분들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환율도 좀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들어가기에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성장주에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 과거에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을 거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잡아간다면 절대 뭐 조급할 거 없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최근에 좀 주식을 시작을 하신 분들 아니면 뭐 미국 시장에 최근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한번 계좌 들어가셔서 미국 주식 이거 뭐 한 주라도 팔아보면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뭐 증권사마다 그리고 상품마다 달라서 제가 영상에서 모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요런 부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미국 주식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게 더 낫다고 사실 말씀은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들 많이들 달아주셔서 제가 정말 응원의 댓글들도 달아주시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요청해 주시고 싶은 콘텐츠가 있거나 뭐 국내장이 됐든지 다른 종목이 됐든지 뭐 섹터가 됐든지 뭐 뭐든지 상관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